안녕하세요. 저희는 양자 H의 코딩 블록 제작을 주제로 하는 D02팀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D01팀이 너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거를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더 설명할 게 있을까 하지만요. 저는 그 중에서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기존 컴퓨터도 충분히 좋은데 왜 우리는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복잡한 개념이 필요할까요? 이는 기존 아키텍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프로세서의 크기들은 계속 작아져 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프로세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트랜지스터는 이제 너무 작아서 원자의 크기에 견줄 만합니다. 요즘 나오는 프로세서들은 대부분 14나노미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자 흡성 크기에서는 양자역학의 영향이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트랜지스터에서 유실이 발생합니다. 그 말인즉슨 트랜지스터에서 0을 내야 되는데 그 0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1이나 다른 오류 값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가 왜 일어날까요? 이는 양자역학의 개념 중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굴러가는 공이 엄청나게 높은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보통 그 높은 산을 넘어갈 만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기보다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퍼티스 장벽을 만난 전자 등 입자는 그 벽 너머에 존재할 가능성이 작게 남아 있습니다. 이를 양자 터널링이라 부릅니다. 이 현상 때문에 기존의 프로세서는 더 이상 작아지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양자 역학을 컴퓨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양자 역학의 특이한 점을 사용해서 프로세싱 파워로 돌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최초에는 1982년 미국의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양자 시스템 등을 계산하기에는 너무 계산력이 역부족이었고 따라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하려는 환경과 다소 비슷한 시스템, 즉 양자 환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후 옥스퍼드의 데이비드 도이치가 구체화하고 주요 개념을 정리하였고 따라서 지금까지 정리된 양자역학의 이론에 따르면 크게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자 중첩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찰하기 전까지는 양자는 0과 1 사이에 무슨 값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중첩된 상태라 불립니다. 흔히 트랜지스터는 0과 1 밖의 값은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는 거죠. 하지만 양자는 그 중간에 있는 어느 상태를 중첩의 상태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병렬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관찰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0 또는 1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슈레딩거가 극적의 상황으로 가정해서 설명한 이런 생각 실험으로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어두고 1시간 뒤에 반의 확률을 죽은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다면 고양이는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이를 슈레딩거는 살아있으면서 죽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 양자 중첩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찰하기 전까지는 두 상태 어느 것도 아닌 둘이 중첩된 상태입니다. 관찰해서야 우리가 분명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큐비트 두 개는 동시에 4개의 상태를 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면 병렬 계산이 가능하고 또한 이런 중첩된 상태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적은 수로 비약적으로 적은 수로 같은 계산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양자 컴퓨터라 불리는 세계 최초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라 불리는 D-Wave
같은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리처드 파인만이 제시한 그리고 데이비드 도이치가 구체화한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양자 어닐링이라는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만든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양자 컴퓨터는 아닙니다. 아직은 진정한 의미의 양자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다른 개념, 코딩 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딩 블록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블록 코딩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을 조합해서 컴퓨터 안에서 코딩을 하듯이 대신 접근성이 더 높게 하는 방식인데 이를 오프라인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블록을 결합해서 저기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이 블록 코딩을 실생활에서 하듯이 하여 감각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양자 역학, 특히 양자 논리 게이트에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의 중요성은 더욱 오르고 있고 앞으로는 정부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딩 블록을 이용해 감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양자 논리 게이트를 학습하여 어린 나이 학생들이라도 미래에 꼭 필요한 개념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더욱 잘 알아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큐빗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비트는 0과 1의 상태 둘 중 하나만을 나타낼 수 있지만 큐빗에서는 이 두 상태의 중첩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구면의 형태를 블로우 구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블로우 구면 위에 큐빗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래의 식과 같이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것과 아래에 있는 이 상태의 합을 사용해서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큐빗을 사용하면 이렇게 비트의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가지의 상태밖에 못 나타내지만 큐빗의 경우에는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상태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의 경우 몇몇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이 큐빗의 중첩인 상태여도 결국 관측하게 되면은 하나의 상태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 중첩된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0부터 7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맞춰야 하는 상황일 때 큐빗의 경우에는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그냥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큐빗의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측됐을 때는 중첩된 상태가 풀리고 하나의 상태로 관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대신 중첩과 얽힘, 간섭 등과 같은 것들을 양자의 그런 특성들을 이용하여 좀 더 효율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양자적인 특성을 이용한 계산은 양자 게이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 발표자가 발표할 것입니다. 저희는 사전 연구에서 파이썬을 통해 행렬의 연산과 양자 게이트를 구현하였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를 다룰 때는 행렬을 기본 단위로 하여 다루게 됩니다. 양자 게이트를 코딩 블록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각 게이트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활동이 있는데 이를 위해 사전 연구에서 행렬의 연산 과정을 파이썬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이용하여 행렬의 합, 차, 곱, 텐러 곱을 각각 구현하였습니다. 합과 차의 경우 각각의 행과 열에 맞는 원소를 더하거나 빼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행이나 열의 수가 맞지 않으면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문을 사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곱의 경우 양자 게이트에 사용되는 중요한 연산인데 행렬의 곱은 오른쪽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왼쪽에 위와 같이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탄소급 또한 양자 얽힘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연산입니다. 탄소급의 경우 오른쪽과 같이 각각의 원소 행렬을 곱하는 연산인데 그 크기가 두 행렬의 크기를 곱한 것만큼 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게이트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산을 파이썬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을 이용하여 양자 게이트 4가지를 간단하게 구현해 보았습니다. X 게이트의 경우 고전 게이트에서 not 게이트와 같은 의미인데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위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곱할 때 게이트의 원소가 0인 경우는 더하지 않고 1인 경우에만 값을 더하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Y 게이트는 각 큐빗을 왼쪽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게이트인데 Y 게이트의 경우 X 게이트에서 각각 -i를 곱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Z 게이트의 경우 0은 0으로 1은 -1로 변환하는 게이트인데 이를 구현하는데 X 게이트의 조건을 약간 수정하였고 그리고 -1을 곱하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다마드 게이트입니다. 하다마드 게이트의 경우 양자 중첩을 구현하기 위한 게이트입니다. 다른 게이트에 비해 복잡하게 생겼는데 특이하게 각 원소가 무리수입니다. 이 경우 각 개수의 제곱의 합이 1이 되어야 한다는 본물을 만족시키기 위해 루트 2분의 1을 개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2행 2열에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곱하게 되었고 나머지의 경우 루트 2분의 1을 곱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게이트를 구현해 보았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 부분을 통해 듣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는 양자 게이트와 시뮬레이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드웨어 제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X, G, Y, H 등의 게이트를 제작한 다음에 코딩 블록의 시연을 통해서 작동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먼저 양자 게이트와 시뮬레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X, Y, G, H 게이트에 대한 관한 학습을 진행하고 양자 컴퓨팅에 관한 수학적인 기초 지식에 관한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제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예정인데 먼저 3D 모델링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피지컬 컴퓨팅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X, G, Y, H 등의 게이트를 코딩 블록을 구현할 예정인데 앞서 습득한 양자 게이트, 시뮬레이터, 하드웨어 제작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X, G, Y, H 등에 해당하는 게이트를 코딩 블록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먼저 회로를 설계하고 게이트의 연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D 모델링과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게이트에 맞는 케이스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그 이후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게이트 간의 연산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연을 통해서 작동을 확인할 예정이고 각각의 양자 게이트 코딩 블록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예측되는 결과와 일치한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디지스트 2번 팀의 학생들 감사합니다. 아주 매끄럽게 발표를 너무 잘하셔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고 이 연구 또한 2주 뒤에 어떤 결과를 들고 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디지스트 1번 팀과 디지스트 2번 팀의 양자라는 조금 어렵지만 흥미로운 주제로 되게 다른 분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두 팀 모두 좋은 결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표를 듣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채팅 또는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자라는 주제가 학생들에게 조금 생소한 주제여서 질문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더 기다려 볼 테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선,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코딩 블록 가지고 여기 한다는 게 되게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보통 코딩 블록 같은 걸로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센서에 어떤 값이 있을 때 뭐 LED를 켜라 뭐 이런
목적성을 갖고 코딩을 이렇게 맞추면서 블록들 맞추면서 코딩을 간접적으로 쓰는 게 보통 교육용으로 나온 그런 장난감들, 코딩용 장난감들이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양자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코딩할 때 저런 블록들이 쓰이는지 좀 예시가 뭐가 없을까요? 이게 좀 와닿지 않아서 너무 양자가 좀 낯선 분야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코딩 블록으로 뭘 코딩할 수 있는지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학생분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해주셔도 좋고 혹시 어렵다면 조교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조교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채팅으로 답변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채팅으로 쳐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님께서 답변을 쳐주시는 동안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질문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해야 될까요? 그 학생들이 그 깍 같은 것도 직접 설계한다고 하는데 혹시 뭐 3D CAD 같은 걸 직접 학생분들이 하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그러면 전 질문부터 답변을 읽어드리자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주제가 매우 생소하니만큼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기존의 양자 시뮬레이터를 실제로 구현시켜 볼 수 있다면 직관적으로 양자 게이트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런 점이 양자 블록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또한 3D 모델링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